봄꽃 개화 시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에서 개나리가 처음으로 꽃을 피운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남 광양에서 매화 축제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대전과 서울에도 곧 꽃이 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에도 오는 4월 3일이면 낙동강변 일대의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PD, 이 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벚꽃 풍경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봄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 낙동강 삼락생태공원이잖아요. 꽃구경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서 매년 이맘때 부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벚꽃 축제를 10여일 앞두고 삼락생태공원 일대는 지금 환경정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만큼 안전점검에도 유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삼락생태공원을 자주 찾는 분들은 곳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개월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습지에 조성된 삼락생태공원. 약 471만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문화마당 등이 있어 평소 나들이 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총 12곳의 넉넉한 무료 주차 공간도 마련돼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돕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는 날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 공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수상한 차가 눈에 띕니다. 네, 이곳은 삼락공원 내에 있는 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켠에 이렇게 차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차 번호판도 없고, 네, 앞 유리창도 이렇게 깨어진 채 차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리고 차 내부에 보면 각종 쓰레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차 안에 천막도 있고요. 쓰레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차 안에 더욱 쌓여 있더라고요. 깨진 유리창도 정말 위험해 보이죠? 그러네요. 차를 타고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저기 또 버려진 차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볼까요? 네, 저희가 옆에 있는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곳에도 버려진 차들이 몇 대 있습니다. 네, 함께 안을 한번 볼까요?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어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이 차 안도 그냥 엉망이네요. 네, 아까 있던 차량처럼 곳곳에 유리가 깨져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수개월째 방치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번호판이 뜯겨져 있거나 거미줄이 쳐져 있는 등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스산한 모습이었는데요. 차량 내부에 부품이 뜯어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도 살펴봤습니다. 네, 이곳에도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차도 있습니다. 제가 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에 완전히 타버린 이런 차들이 지금 여기 방치되어 있는데요. 안에 쓰레기며 각종 위험한 도구들이 아직까지 주차장 한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차는 몇 달 전 자살 밀수 사건이 있었던 차인데요. 당시 연탄불로 인해 차 전체가 불에 타버렸지만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취재진은 삼락생태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 결과 한 곳당 10여 대의 방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방치된 차량 모두 일반 차량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촬영 도중에도 몇몇 시민들은 방치 차량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했는데요.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항상 그대로예요. 차가 이 버려진 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한 대씩 더 생기면 생겼지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외관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차가 방치되어 있는 게 아주 흉물스럽고 안에
산이 캄캄하니까 안이 잘 안 보이니까 겁이 납니다. 지난 2월 방치된 차량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됐는데요. 주변 환경이 어수선한 탓에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나봤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방치 차량에 난감한 입장입니다. 도심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다른 생태 공원들보다는 여기서 이제 차주들이 대포차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다가 이제 버리고 갈 때는 여기서 버리고 구청에 의뢰를 하면은 뭐 금방 채워주고 이러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말하기도 좋고 좋은데 그 이제 법 절차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곳이라 오랫동안 차를 방치해도 당장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 결국 담당관리본부는 올 4월부터 주차장 유료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료화를 하면은 이런 게 이제 그때마다 바로 이제 딱 체납 차량 같은 거라는 미납 차량이 바로바로 발견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지도 않고 뭐 시민들한테도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방치된 차로 인해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참 씁쓸한데요. 주차장에 파손된 차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PD,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버리는 겁니까? 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이 훔친 대포차이거나 금융기관에 저당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각종 과태료를 내지 못한 차량들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진 폐차를 하지 못하고 버려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무단 방치된 차에서 사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데 유료화가 된다고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까? 네, 관리본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봤지만 마땅히 찾지 못해 고육직책으로 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한두 사람이 버린 차로 인해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생태공원인 만큼 쾌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담당 본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사는 대가족의 모습 요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최근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인건 PD도 1인 가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발령지를 따라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저처럼 직장 문제로 혹은 학교 때문에 혼자 살게 된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500만을 훌쩍 넘었는데요. 불과 10년 후에는 1인 가구가 부모와 자녀 형태의 가구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청년 1인 가구의 일상, 부산나우가 들여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남자 24살 남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집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소파랑 이제 제가 여행 갔다 왔을 때 찍은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취생들의 필수죠. 이렇게 주방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제가 직접 해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신이야 일로 와봐. 신이야 일로 와봐. 그래서 오늘 이제 혼자 사는 저의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 기태 씨에겐 단골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밥하는 것이 귀찮을 때 기태 씨가 자주 찾는 식당인데요. 이곳엔 기태 씨처럼 혼자 와서 밥을 먹는 일명 혼밥족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이제 뭐 서면 혼자 먹는 밥집 이렇게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찾았어요.
친구들도 많이 추천해줘요. 이런 데를 혼자 먹는데 이런 게 맛있다더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당당하게 혼자 맛집을 찾아 인증사진을 남기는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을 정도로 혼자 밥을 먹는 싱글족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06만 가구. 10집 중 3집이 1인 가구일 정도로 1인 가구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부산의 1인 가구 수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해 지난 10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20대, 30대 청년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높은 지역 벽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결혼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사회의 어떤 자유를 우선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생활을 우선시하는 어떤 개인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좀 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이유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개인주의 성향과 자유로운 삶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이 사회 곳곳에 파고들면서 혼자 사는 삶이 이제 보편적인 일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서점가에도 관련 책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그와 관련된 책들이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기개발 베스트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관련 책들이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혼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인지 직접 오셔서 직접 고르고 선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